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네, 이어서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지 8년 만인데요.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에 빠르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이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의 끝판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예, 지난해 6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10개월 가량 좀 됐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그야말로 10개월 동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예, 권익위가 부패 방지 또 정책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요. 예. 또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고충 민원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공직 기강을 잡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느라 암행의사와 또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예,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기대고 있다. 국민의 편에 꼭 서 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도 좀 멋진 행보를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혹시 퀴즈 좀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동안 저 많은 게스트분들이 힌트를 늘 드리는데 네. 제가 힌트가 좀 부족한 분들은 과감 없이 좀 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위원장님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LH 사태와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부패 방지 컨트롤 타워의 수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직자들의 이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공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국민들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공익을 앞세워서 공익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익 추구 행위를 하는 그런 부패 행위를 접하고 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이번에는 꼭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들의 이런 염원에 보답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지 좀 무려 8년 만인데 이해충돌 방지 법안 어떤 법안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그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고급 정보와 또 그 직위, 예.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다든지 그런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이렇게 준다든지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예. 이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예. 자세한 내용을 이런 사익을 추구를 방지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힘을 많이 썼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위원장님의 첫 인터뷰가 바로
네.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위원장님? 슬기로운 라디오 프로그램. 예. 사실 여기에 우리 예.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아, 그럼요. 예. 네,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또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가 정말 국민들에게 꼭 예.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합니다. 예. 라디오 뒤에는 생활이 또 붙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자, 지금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 한번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단한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계십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의 첫 선택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이죠. 14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번 달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또 제정될 수 있느냐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단계가 좀 남아 있습니까? 네, 법안 소위는 상임위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음 주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로 이 법안이 넘어가게 되고요.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월 내에 여야가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 내에 통과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포 후에 시행은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유권 해석이라든지 또 관련된 법령 시행령을 또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권익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현재 소위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좀 논란과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는 아직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기 직전이라 예. 사실상 법안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예. 이해충돌 방지 법안 내용을 보면은 공직자,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보다 고위공직자가 훨씬 더 가중된 그런 이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 3년 동안의 그런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수의 계약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가중된 규정이 있는데요.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더욱더 가중된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회법이 지금 국회의원 관련된 이해충돌 조항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개정을 그렇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상 적용이 국회의원에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에게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다 적용이 되고 예. 국회법은 거기에 플러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 상임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를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상임위를 기피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등에 관해서 국회법에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둘 다 규정을 적용 대상이 갖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회의원들은 가중된 그런 행위 규범 법안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법에서 적용을 받는다라는 지적, 국회의원들이 셀프 면제권을 부여했다 이런 지적은 합당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예, 지금 또 많은 애청자분께서도 8166번님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 포함 안 됐습니까? 4256번님 국회의원은 피해가는 이해충돌 하나만화법 이런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적용이 됩니다. 지금 권익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LH 사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서 이제 운영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더라면 예, 이런 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예. 직무를 할 경우에는 그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에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LH 직원들이 이런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발각이 된다면은 징역 7년 이하의 그런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후 처벌이 아주 강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 전액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강력한 사전 통제와 사후 처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진작에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줄줄 새는 나랏돈 막겠다는 취지로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좀 부정 청구했던 나랏돈이 얼마나 좀 환수가 됐습니까? 지금 공공재정지급금이 현재 약 252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공공재정지급금을 또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부정 청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 1년을 맞이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정 청구를 5만 2천 건 정도 부정 청구한 사안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서 453억 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5건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제 공공재정에 있어서 부정 청구나 이런 허위 청구 사례가 아직도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 공공재정에 대한 좀 부정 청구 말씀을 하셨는데 환수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이런 이제 국가 재정이 많이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된 거라든지 또 복지 또 급여 분야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이제 재정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지자체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지급하기로 된 그런 이제 내용의 다른 대로 이제 이렇게 보조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억 600만 원 부과금 부과 징수하고 또 환수 조치를 했고요. 또 청년 진로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자로 재정을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가족 간 거래라든지 허위 계약으로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환수 조치하고 부가 징수금도 이제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요. 뭐 어린이집도 아이들을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또 채용한 것처럼 속에서 받은 사례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예. 8703번님께서 문제 엄청 쉽다고 하시면서 이해 추돌 금지법이라고 하시는데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추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주위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김영란법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고 법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법이 너무 뭐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신데요. 효력이 없다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그 실생활에 규제를 하니까 이제 좀 무뎌졌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권익위가 이 국민들의 이 관련 의식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우리가 권익위가 이제 해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렴도 측정을 해보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국민들께서 공직사회의 뭐 부정 청탁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한 비율이 해마다 아주 획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직자가 굉장히 투명해졌고 이런 부정 청탁이나 뇌물 이런 관행이 거의 없어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부패라든지 탈법 이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이 지금 그동안 기존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 뭐 인턴 모집이나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 이런 것도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최근에 법이 개정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시행을 하려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또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상당히 규범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김영란법이 잘 정착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달 20일부터 좀 시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들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또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 부처인데요. 현재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에 그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모든 사안들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거나 공익신고 대상이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현재 471개로 이제 대상 법률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런 이제 교육 관련 법들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이 새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가 돼서 여기에 관련된 사안을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고 공익신고 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익신고자가 그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이 형을 감면을 해달라, 뭐 책임을 감면해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신고자를 더욱더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이 새로 이번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네.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또 국민들이 아프고 힘들 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편인 신문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렵거나 힘들 때 언제든지 권익위를 찾아주시고 신문고를 두드려 주시면 권익위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